16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13일 경제지표 부진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7일에서 18일 FOMC를 열어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우지수는 0.49% 오르며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7%, 0.1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13일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각각 0.19%, 0.2% 상승한 반면 영국은 0.08% 하락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진상조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을 가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기본 원칙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15일 미국 연준 차기 의장 선출 레이스에서 하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새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서머스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권과 금융계 반발이 커짐에 따라 자신을 차기 의장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의 중도 하차로 제니 옐런 연준 부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17일에서 18일에는 지금까지 지난 6월부터 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됐었던 미국의 추구 전략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9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FOMC 결과에 대한 반응은 다음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긴 연휴를 앞둔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는 이거래일만 개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더 중요하겠죠. 추석 연휴 맞추고 돌아오는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연기금이 지난 7월 이후 순매수 금액을 늘리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도달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의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슈 모두 점검을 해보고요.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난 16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단독 주연인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이 톡톡한 명품 주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기금에 대해서 네.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 아니면 하단에서만 어느 정도 물 받아준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금이 조연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연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네. 우리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버금가는 상당한 큰 금액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기금이 왜 이렇게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까? 바로 이런 자산 증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 증가분과 그리고 국민연금의 자산이 나오고 있는데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비중 자체가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운용 금액도 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느는 금액 안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당연히 훈풍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2013년 5월까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76.2조 원이 76조 2천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의 목표량이 바로 87조 1천억이거든요. 그럼 나머지의 그 갭 자체를 메꾸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수세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투입할 수 있는 순매수 기조가 지금은 예상을 해볼 때는 한 6조 5천억 가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시장을 내다보는 성격이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 자체는 최소 6조 5천억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지금 매수세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8월 28일이었죠. 바로 국민연금의 10% 룰 해제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10% 룰 자체가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10% 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0%를 만약에 보유를 하게 된다면 기관이나 개인이 한 주라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산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5일 안에는 무조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 이상을 매매한 날에 다음 분기에 첫째 날 10일까지만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기에 10%를 넘게 샀다면 그 분기 안에 공시를 하지 않고 다음 분기죠. 그래서 7월 10일까지 공시를 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어느 정도는 비중을 바스켓 안에 담았던 게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10% 넘었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공시를 계속적으로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상당한 베니핏이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자기의 카드 자체를 안 꺼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 공시로는 이제는 확인하지 못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상당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냐면, 자, 종목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몇 개 한번 보시면, 일단 한일이해가 가장 이슈가 됐었죠. 한일이해가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가 고점에 치닫을 때,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여기 18,000원대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까지는 하단에서 매수를 들어와줬던 게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받아두는 물량, 그리고 거기에 1차적인 상승 물량은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꼭지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출혈하는 과정으로 놓였다는 거죠. 그만큼 연기금이 전에와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플레이를 잘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KH바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 여기서는 받쳐주는 역할을 했지만 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물량 자체를 조금 골라준다는 거죠. 그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의 포지션이 상당히 지금은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상으로 한번 봤을 때 연기금이 6월 25일 이후로 꾸준히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PER 8에서 9배 사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8에서 9배 사이가 지나칠 정도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좀 더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좀 더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망을 해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의 이런 큰 매수세,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세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로 2천까지 올라왔고 이제 연기금의 톡톡한 매수 역할이 국내 증시의 안정화에 또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동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고요. SK텔레콤이 왜 이렇게 통신업종 중에서도
좀 더 다른 모습,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까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결과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고 주파수의 경매 자체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입을 하면서 그래도 실용적인 35MHz 대역폭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KT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그 이대역폭은 또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뭐 LG 플러스의 이전 상태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LTA가 벌써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런 넓은 주파수를 한 번 더 차지했다면 좀 더 전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량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SK텔레콤은 고객 확보라든지 아니면 고객 유지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더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반기 EPS 기준으로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매겨본다면 한 20만 원 정도 가격대거든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를 한다는 것은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2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22만 원대를 우리가 매수가로 좀 더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29만 원까지 우리가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0만 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표 가격은 29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 전문가의 종목 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 전기차 신모델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요일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보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전기차 관련 내용은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도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크게 한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것이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계속 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테슬라인데요. 네.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료를 조금만 수집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전기차 그러면은 이제 골프 카트 수준의 전기차, 아니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작은 소형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면 하이브리드 카나요? 그렇지만은 지금 전기차는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모델을 보면은 자동차의 성능이 이미 포르쉐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독일차에 전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차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부품의 세부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략을 쓰고 있고요. 해서 지금 미국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쉐 판매량을 앞질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돈 많은 수요층의 구매 욕구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테슬라 S 모델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이제 기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자제품의 개념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낮 동안 실컷 타고 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전기 충전기에 꽂아놓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타고 나가고, 아니면 배터리 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런 식의 많이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 혁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 애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고 갈 것으로 저는 당분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어느 정도 중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때 다시 한번 또 성장성을 더 키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서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그 공략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 판매량 증가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과거에 여름께 정도에 그 전력 관련주가 전력난을 그 빌미로 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뒤에 가서 추가 상승이 그렇게 더 나와버린 것이 이제 테슬라의 신고가 경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과거에 이제 애플 이후에 삼성전자의 상승 때문에 관련 부품주나 이런 쪽에 상승이 엄청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 쪽도 전기차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찾기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관련주로 또 부각이 어떤 종목이 돼서 나올지 모르니 계속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기 주도주로 전기차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일산업을 살펴볼 텐데요. 9월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추천해 주신 다음 날인 금요일장에서 장중에 한 10% 정도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일산업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주가 급등 이후에 약 한 3개월 이상 주가가 계속 내리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주주들이 상당히 포기를 해버린 상태가 됐고요. 또 새로운 매수세도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공략을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또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토막 떨어져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그때는 차라리 매수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올라갈 때 쫓아가서 고점에 물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될 때는 적절한 시점에서 손절매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일산업이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바닥 탈출의 신호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급등세를 타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끌다가 급등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돌려 세우면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번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도 또 눌림목이 주어진다면은 재공략을 또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추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쫓아가는 매수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은 목표치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눌림목 시 재공략하는 전략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원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눌림목에서 재매수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신일산업 AS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관련해가지고 분석해 주신 분야가 전기차 관련주였는데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 탑픽 종목 한 종목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네. 삼성 SDI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역시 전기차 관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타 모멘텀도 많고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도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 SDI하고 LG화학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테슬라 관련이고 테슬라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대충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사실 얼른 머스크라는 그 좀 혁신적인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도 별로 없고, 하지만 이미 그쪽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가장 크게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전기차를 개발할 때는 배터리를 소형화시키고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비를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병렬로 많이 연결해서 배터리를 얻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존에 생산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그대로 납품받기 때문에 노트북 배터리 생산 업체인 SDI 같은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최선호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지분을 2배 이상 늘린 것들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16만원에서 17만원권인데 조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매수가 강한 종목들과 시장의 상승이 맞물릴 때는 조정 자체가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면서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가격을 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20만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또 손절 기준가는 15만원 정도로 조금 넓게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한번 타이밍 노려보시는 거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모터스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바로 리튬 이온 전지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수혜가 높은 종목으로 꼽아보자면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갑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만기일 이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7거래일 만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9월 FOMC가 예정돼 있고 이 기간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흐름을 반영한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는 뭐 이틀밖에 없어가지고 전형적인 그 장세를 전형적인 명절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장 자체는 저는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이 뭐 급반하게 1900까지 가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장이 천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골든 크로스 그의 형태를 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20일 지금 300일 골든 크로스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전환선 기준선 모든 캐선이 지금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전환선이 쉬어간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어쨌든 주가가 옆으로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적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960, 많게는 한 1930까지는 주가 자체가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쉬었어요. 조정 받고 갈 줄 알았는데 조정 안 받고 가길래 조금 한 템포 조금 제가 한 템포 일찍 팔았는 그런 게 있지만,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너무 그런 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를 현금화에 좀 주력한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가의 오버슈팅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지금 그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6월 만기물 선물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물에서 오버슈팅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950포인트 이상은 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1960포인트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팔아보자 했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 유성량 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량 별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가 기간에 뭐 선물 동향은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선물이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선물에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계속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인위성 좋아지는 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건 의식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뭐 역시 1등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301평에서 140만 원 안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일단 301평에서 한번 주춤주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1평을 확인을 한번 다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01평이 134만 원입니다. 134만 원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자체가 워낙 이번에 짧은 시간에 슈팅했죠. 짧은 시간에 슈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물이 뭐 추가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65 제가 평균 가격 이상했지만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267은 거의 꼭지에 다다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신규 풋을 장기 풋을 거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은 한 템포 조금 쉬어가가지고 확인하는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보면 미 증시도 이제 거의 숨이 헉헉거리는 자리까지 왔고요.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반도체 지수 모든 것이 헉헉거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도 헉헉거리는 자리에 분명히 왔고요. 자, 상해 증시가 더 헉헉거리는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도 제가 볼 때는 헉헉거리는 고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다. 또 주가 자체가 이번에 여러분 천공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현금화에 주력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없는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여러분 없는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올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그래도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으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구름대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구름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 구름대입니다. 변곡 구름대에서 주가가 혹시 여러분 손해에는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가 자체가 한 30이나 40포인트 빠지면 여러분이 그 사이 이 오르면서 먹은 거를 다 토해볼 수 있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그런 부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여러분 무리하는 부분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소에서는 꼭 한 템포 쉬어가라. 그 뭐 청송촌님이 제가 이거 여러분 그때 뭐 1950부터 8월 했는데 지금 뭐 50 안 가면 어떡하냐. 안 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팔고 기다려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종목은 아직까지 본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했냐. 내가 사는 종목이 본전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우량주라면 기다렸지만 우량주 아닌 거는 가감히 한번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코스닥 종목은 어떠냐. 코스닥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500 이하에서 480까지 갈 것이라고 제가 장담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가 명절 전이거든요. 명절 전에 장 좋은 적 없습니다. 현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물량을 과감히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장이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특별하게 볼 것 없이 명절 전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렇고 올해도 그랬죠. 올 초에 여러분 주대 있는 우리 시식 여러분 되자 했는데 1등 주식을 과연 여러분들이 사셨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도 힘내시고요. 지금은 한 템포 꼭 쉬어가라. 주식은요 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면 기다림이 항시 있고요. 돈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240포인트 떴는데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영향가 없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지 다음 기회를 노려라. 다음 기회에 무슨 종목을 노려야 됩니까? 1등 주식을 노려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절대 2등 주식, 코스닥은 멀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못해드리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보겠습니다. 저 이름 신창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항시 사랑하고 어디더라도 여러분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오늘은 하루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50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1960, 더 깊게는 1930까지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추석 전에는 물량을 과감하게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주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예. 국내 2대 항공사로 화물, 여객, 운송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의계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한국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하나 이번 분기는 글로벌 경기 약화로 순이익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상호 출자를 뼈대로 하는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이 방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채권단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듯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추석이니 500만 원 선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두 달에 걸쳐서 대량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신용담보율이라든가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제가 한 3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5,000원이나 5,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지금 추석이 내일인데요. 사실상 그 개인들이 많이 팝니다. 많이 팔아서 개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팔아서 그 떡값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들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들고 하시고요. 매매하실 분들은 소량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는 주말과 겹쳐서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쉬는 업체나 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추석 전날까지 매매 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컴퓨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매매에 열중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주식이라는 것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종목 쳐다본다고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추석은 추석이니 이번 추석은 마음 비우시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람도 쐴 겸 동해바다 쪽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종목에 쫓기지 말고 여유롭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가까운 산이나 바다를 자주 찾으셔서 스트레스나 지친 영혼을 상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9월 16일 월요일장 출발을 한 30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남훈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을 미리 체크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훈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이제 2천까지 단기간에 올랐다는 부담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쉬게 됩니다. 현재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미리 내다보고 싶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심차게 달려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렇지만 이 시장이 조정은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의 순간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보여주는 차트가 BDI, 즉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건화물 운임지수 또는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DI의 건화물이라는 것은요, 건화물의 대부분은 철광석, 그리고 석탄, 곡물을 운송하는 이 벌크선을 뜻하고요. 즉, 철광석과 석탄의 빠른 회전에 의해서 운임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빠른 회전은 결국 생산, 글로벌 제조업과 그리고 물류의 어떤 증가를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900포인트 이하로 계속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달만 하더라도요, 11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약 50%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즉,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섰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본다면 역시 운임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 이제 해운업종의 차후에 어떤 실적 개선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고요. 이 철광석의 수입이 많아진다. 그럼 포스코 등의 철강업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선박 수요라든가 이 석탄, 유가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또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런 소재 산업재군들의 전체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BDI 지수의 상승, 소재 산업재들의 상승을 그대로 좀 앞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재 산업재군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의 BDI 상승이 보여주는 흐름들은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어떤 강세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전주말 끝난 우리 MSCI 한국 ETF의 흐름입니다. 61.4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금요일에 비해서 살짝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미국의 증시가 지금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의 중요한 흐름들보다는 이 한국의 ETF 펀드가 어떤 지수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계 자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61포인트라고 한다면 올해 3월 달에 형성되었던 지점입니다. 그럼 3월 달에 형성된 지점이 우리나라 몇 포인트냐? 2020포인트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MSCI가 지금 한국 ETF의 최상단이 물려있는 부분이 한국의 2000포인트 초반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미국계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전일 같은 경우에 재밌는 내용은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4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거든요. 4천억 이상을 매수했는데 실질적인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는요. 4,700억 이상이 프로그램 매수가 나왔어요. 종합적으로는 3,600억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에서 4,700억가량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최근에 선물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좀 들어 올린 집단은 대부분이 유럽계 집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선물은 유럽계 집단이고요. 계속 종목을 모아갔던 집단은 이제 미국계 자금이라고 그랬었는데, 즉,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과 선물에서는 분명히 좀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종목적 접근으로 본다면 약 한 700억 정도 외국인은 매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역시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MSCI 한국 ETF의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 따라서 지금의 이 MSCI 한국 ETF가 전고점 62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에는 분명히 좀 외국계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폭 이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이 MSCI 한국 ETF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보합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크게 아래 위로 벗어나기보다는 보합선. 다만 미국계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오늘은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개별적인 흐름이라 보지만 종목 매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현재로 바로 달려가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이제 환율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원엔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급락세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원엔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들보다는 원엔에 대한 충격들. 자, 이번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2000포인트를 네 번째 도전을 했거든요. 네 번째 도전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즉 전차 군단들이 세 번을 다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번 도전하면서 살짝 힘이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포인트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선이요. 바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누적 유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작년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시면 지금 까만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 코스피 지수거든요. 여기가 코스피 지수가 뭉쳐 있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진입이 되면 이 펀드에서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은 굉장히 작았고요. 나가는 양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이 환매에 대한 우려들은요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장세의 어떤 상승에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지수가 첫 번째 외국인 미국계 자금들의 유입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FOMC 회의 남겨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흐름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그런 상승세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위주로는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잘라가는 게
지금은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번 흐름들은요 철저히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주도했던 소재 산업재에서 살짝 비껴져 나가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통신 업종들요,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등의 어떤 통신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들 유틸리티 종목들도 한 템포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상승의 가장 주도적인 위치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순환매에서는 또 아주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수가 당장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면 코스닥의 순환매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간 이번 상승에 가장 좀 전혀 상승의 어떤 흐름을 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는 이 짧은 며칠이나마 코스닥의 흐름들이 조금은 종목별로 좀 나아질 흐름들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 경기 민감주와 이 코스닥 종목들이 한 번에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지금 쌓여있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쌓여있는 프로그램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매도가 분명히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이 반납을 급속도로 하느냐, 점진적으로 소화해내는 냐의 관점인데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 이 대부분의 이번 그 선물과 프로그램을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보면 과거에도 좀 급속도로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팔다가 그 다음은 급속도로 파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위에서 방어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다음 주까지는 보낼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돌발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선물의 매도가 튀어나올 가능성들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도는 지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래소 방어주 쪽으로 계속 좀 옮겨가자. 그래서 10월 초까지도 그래서 방어주 쪽이 훨씬 더 좀 매력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도 괜찮아요. 금융도 괜찮고요. 필수 소비재, 중국발 지금 그 중추절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류 등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순환매도 올 수 있는, 음식료도 마찬가지겠죠. 또 올 수 있는 부분과 코스닥 개별주들은 돌아갈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번 상승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끊어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석인데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향 부산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다녀와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모두 상한가 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